32번. 분할의 경우 지상 건축물을 권리에게 결정할 수 없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토지를 분할할 때 지상 건축물을 권리게끔 경계가 결정될 수는 없죠. 다만 예외적으로 지상 건축물을 권리게끔 경계가 결정되는 경우가 4가지가 있다고 했죠. 첫 번째, 법원의 확정 판결. 두 번째, 공공사업. 세 번째, 도시개발사업. 네 번째, 도시군 관리 계획서. 4가지 반드시 외우셔야 되죠. 법원의 확정 판결이 있다고 한다면 지상 건축물을 권리게끔 결정할 수 있을 테고, 2번 공공사업이라는 문구가 나오고 거기 반드시 뒤따르는 지목이 있죠. 철제, 전구, 유수, 학도. 그렇죠. 3번 도시개발사업. 4번 도시군 관리 계획서. 5번이 답이겠네요. 매매. 이때는 지상 건축물을 권리게끔 결정할 수 없다고 했죠. 쉬운 문제죠. 33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지상 경계의 결정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아까 보셨죠? 리을과 미음. 5번이 답이 되겠죠. 뭐 공간정보 보면 틀릴 게 없어요. 네. 그 쉽다던 중개업보다 더 쉽죠. 그렇죠. 네. 그래서 중개업법은 보통 85점은 받으셔야 될 테고 공간정보법은 네, 다 맞으셔야 돼요. 12개 다. 12개 다 충분히 득점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거 요약집 60페이지 안에서 다 나오니까 그거 자꾸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34번 지적도의 축척이 축척인데 빠졌네요. 지적도의 축척이 600분의 1인 지역 내 신규 등록할 토지의 측정 면적을 계산한 값이 325.551제곱미터인 경우에 토지대장에 등록할 면적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얼마인가요? 축척이 500분의 1, 600분의 1인 대축척의 도면에서 면적을 측정할 때는 소수점 첫째 자리, 즉 1의 자리까지 구해서 대장에 등록하죠. 맞습니까? 또한 축척과 관계없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빛이 작성되어 있다면 좌표값 가지고 면적을 측정하는 거니까 소수점 첫째 자리, 즉 1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까지 구해서 등록하는 거죠. 소축척의 도면이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없는 지역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1의 자리까지 구해서 지적공부에 등록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 600분의 1이니까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구해서 등록해야 되는데 325.51 소수점 첫째 자리, 즉 1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는 여기네요. 여기가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 숫자죠. 그러면 이 끝을 처리해야 되는데 처리의 기준은 50이 기준이라고 했죠. 이건 50보다 큰 수가 나왔으니까 무조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올려야 되겠죠. 따라서 얼마로 등록할까요? 425.6제곱미터로 등록을 해야 될 겁니다. 50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50보다 큰 수니까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35번 부동산 종합공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의 효율적 이용과 부동산과 관련된 정보의 종합적 관리 운영을 위하여 종합공부를 관리 운영한다. 관리의 주체는 누구라고요? 지적소관청. 그렇죠. 2번 지적소관청은 부동산 종합공부를 영구히 보존해야 됩니다. 이 부동산 종합공부는 지적공부가 아니죠. 지적공부는 아니지만 영구 보존 장부라고 했죠. 멸실 훼손에 대비하여 이를 별도로 복제하여 관리하는 정보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된다. 누가?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는 누가? 지적공부는 국토교통부 장관. 그렇죠. 부동산 종합공부의 복제관리 구축의 주체는 지적소관청. 지적공부는 국토교통부 장관. 3번 지적소관청은 부동산 종합공부의 불일치 등록사항에 대하여는 등록사항을 정정하고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내용을 통지해야 된다. 아니죠. 정정을 요청한다고 했죠. 정정을 요청한다고 했습니다.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정정을 요청한다고 했죠. 여러 번 강조 드린 거예요. 4번 지적소관청은 종합공부의 정확한 등록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맞겠죠? 종합공부의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은 지적소관청에게 상시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 상시적 맞지문이죠. 그래서 정답은 3번
등기법 들어가겠습니다. 10번까지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불가능할 거예요. 1번. 다음은 등기소의 관할과 등기관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부동산이 수개의 등기소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때는 신청에 의하여 각 등기소를 관할하는 상급 법원의 장이 관할등기소를 지정한다. 맞습니까? 맞죠? 누구에게 신청하는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상급 법원의 장. 공통의 상급 법원의 장에게 관할의 지정을 신청하게 될 겁니다. 다만 신청서는 누구에게 제출한다고요? 등기소에 제출한다고 했죠? 그렇죠. 등기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고 신청은 공통의 상급 법원의 장에게 신청하는 것이고 2번. 관할의 지정은 토지의 경우에는 나타나지 않고 건물의 경우에만 문제된다. 맞습니까? 여러 번 강조했죠. 그렇죠. 토지는 양쪽 관할 등기소에 걸쳐서 존재할 수 없다고 했죠. 네. 3번. 등기관이 재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2인 이상의 참여인 없이 등기를 실행한 경우에 그 등기는 무효는 아니라는 것이 동서이다. 맞습니까? 첫 번째, 관할 위반입니까? 아니죠. 두 번째, 등기시정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됩니까? 아니죠. 따라서 당연 무효도 아니고 직권 말소할 수도 없고 이의신청을 통해서 말소할 수도 없다고 했죠. 그러면 당연 무효가 아니니까 실체관계 부합 여부로 판단할 텐데 당연히 실체관계에 부합한다면 유효가 되겠죠. 네. 그 다음에 3번. 4번. 관할의 위임은 일정한 등기구역의 일부 또는 전부에 속하는 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관할 자체를 위임하는 것이지 특정의 등기사건을 위임하는 것은 아니다. 맞죠? 네. 맞아요? 네, 맞죠. 여러 번 강조한 거예요. 등기사무 정지기간 중의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경우 유효하다. 틀렸죠? 전쟁이나 천재지변이 발생하게 되면 대법원장은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등기사무를 정지할 것을 등기소에 명령을 내리죠. 여기서 명령권자는 누굽니까? 대법원장. 기간은요? 일정 기간. 그렇죠. 일정 기간. 그럼 그 기간 동안은 등기시정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이 돼요. 등기시정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되니까 2호 위반입니다. 2호. 따라서 당연무효 직권말소 이 신청을 통해서 말소하게 될 겁니다. 4번, 5번이 답이죠. 대지권 등기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대지권 등기는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대지권 등기는 어디 있다는 거죠? 건물등기부, 표제부, 하단부에 한다고 했죠. 건물등기부, 표제부, 상단부에는 건물에 관한 내용을 기록하고 하단부에는 토지에 관한 내용을 기록하죠. 요 건물등기부, 표제부, 하단부에 기록하는 등기가 대지권 등기. 기억나십니까? 대지권 등기는 표제부 등기이기 때문에 단독 신청입니다. 누가 단독 신청할까요? 소유권의 등기명인이 단독 신청하게 됩니다. 맞습니까? 네. 그 다음에 2번. 대지권에 대한 전세권 설정 등기는 하지 못한다. 맞았습니까? 이거 좀 보죠. 네. 물론 자유 아파트고요. 내년엔 바꿀 거예요. 그 다음에 101호, 202호, 303호쯤 될 겁니다. 그리고 이 303호 소유자를 뭐라고 부릅니까? 구분소유권자라고 부르죠. 이 구분소유권자는 구분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됩니다. 이걸 대지라고 부르죠. 건물의 기초가 되는 땅, 대지라고 부를 겁니다. 이 구분소유자는 구분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이 구분 건물이 들어서 있는 이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구분 건물이 몇 개가 있습니까? 9개가 있죠. 맞습니까? 그러면 이 대지 사용권이 몇 개가 있겠습니까? 9개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대지 사용권은 비율로 존재합니다. 이 대지 사용권이 될 수 있는 권리는 4개가 있죠. 토지 소유권, 토지 지상권, 토지 전세권, 토지 임차권. 지역권은 여기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지역권은 두 토지 간의 이용 관계를 조절하는 권리라서 지역권은 빠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이게 바로 대지 사용권이 될 수 있다고 했죠. 그러면 이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은 토지에 대한 권리니까 토지 등기부에 기록이 되겠죠. 토지 등기부, 표제부가 있을 테고 갑구도 있을 테고 을구도 이렇게 있을 겁니다. 이때 이 대지 사용권이 토지 소유권일 때는 갑구에,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일 때는 을구에 기록이 될 겁니다. 이는 비율로 존재한다고 했죠. 비율. 이 비율이 결정되는 방법은 뭐였습니까?
전유 부분의 면적 비율로 결정이 된다고 했죠. 전유 부분의 면적 비율로 결정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 대지 사용권이 건물 등기부, 표제부, 하단부에 기록이 되면 그를 대지권 등기라고 했죠. 맞습니까? 대지권 등기가 실행이 되면 대지권 등기는 표제부 등기니까 소유권의 등기명인이 단독 신청을 통해서 대지권 등기가 실행이 될 겁니다. 대지권 등기가 실행이 되면 등기관은 토지 등기 기록 해당 구에 무슨 등기를 합니까? 대지권 취지의 등기를 한다고 했죠. 직권으로. 그렇죠. 대지권 등기가 실행이 되면 등기관은 토지 등기부, 토지 등기 기록 해당 구에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 대지권이라는 취지의 등기, 대지권이라는 사실 등기를 등기관은 직권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대지권 등기가 실행이 되면 이제 대지사용권이라는 용어는 뭐로 바뀐다고 했습니까? 대지권이라는 이름으로 바뀐다고 했죠. 그러면 건물등기부가 이렇게 된다고 했습니다. 303호 표제부가 있을 테고 갑구가 있을 테고 을구도 이렇게 존재할 겁니다. 표제부는 상단부, 하단부로 나눠진다고 했죠. 상단부는 건물에 관한 내용이, 하단부는 토지에 관한 내용이 기록된죠. 상단부는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가 기록이 될 겁니다.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 여기서 이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는 당연히 건물이니까 소재, 대지 지번, 종류, 구조, 면적이 들어갈 텐데 이때 소재 지번은 기록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했죠. 전유 부분의 소재 지번은 기록하지 않는다고 했죠. 왜요? 한동 건물의 소재 지번과 일치하니까. 두 번째, 건물의 명칭도 기록하지 않는다고 했죠. 왜요? 한동 건물의 명칭이 위에 기록이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소재 지번과 건물의 명칭은 기록하지 않고 건물의 번호만 기록된다고 했죠. 기억나셔요? 그렇죠. 하단부는 대지권의 표시가 기록이 되죠. 대지권의 표시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죠? 대지권의 종류와 대지권의 비율. 맞습니까? 대지권의 종류, 소유권이 대지권이다. 이렇게 표기될 테고 대지권의 비율 이렇게 표현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때 이 대지권 등기는 누가 신청한다고요? 소유권의 등기명인이 신청하게 될 겁니다. 직권은 직접 신청하는 것이고 남의 것은 대위 신청하는 겁니다. 이것도 네. 그러면 이제 대지권 등기가 실행이 되면 이 부분은 무슨 등기부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했습니까? 네? 건물 등기부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했죠. 또한 이 부분은 무슨 등기부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했습니까? 토지 등기부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했죠. 그렇다면 소유권이 갑에서 을로 이전이 되면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요 붉은색 303호가 갑에서 을로 이전되었다는 뜻입니다. 맞습니까? 그 다음에 요 파란색 소유권이라는 대지권이 9분의 1이 갑에서 을로 이전되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이게 갑에서 을로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면 303호와 대지권이 같이 넘어가는 거죠. 이를 대지권의 일체성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맞습니까? 대지권의 일체성. 그러면 이때 갑은 대지권이 됐을 때 대지권을 자신이 갖고 있으면서 갑은 을에게 303호를 소유권 이전 등기 해줄 수 있습니까? 네? 없겠죠. 대지권의 일체성이 깨지겠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없어요. 여기서. 그렇죠. 그러면 대지권을 자신이 갖고 있으면서 303호만 을에게 소유권 이전에 가등기 해줄 수 있습니까? 없겠죠. 저당권 등기는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가압류 가처분 같은 처분 제한 등기는요? 안 됩니다. 왜냐면 소유권 이전의 가등기는 나중에 본등기가 나오는 등기예요. 이게 안 되는 것처럼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도 저당권자가 저당권을 실행하면 경매 절차를 통해서 경락이 등기 넘어가죠. 그래서 경락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저당권 등기 다음에 뒤따라 나옵니다. 따라서 이것도 소유권 이전 등기가 뒤따라 나오게 돼요.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가압류 가처분 등기, 가압류 채권자는 강제 집행하겠죠. 강제 집행하는 방법은 강제 경매 절차로 넘기는 겁니다. 그럼 경락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뒤따라 나와요. 그래서 가압류 등기 다음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뒤따라 나오고요. 그 다음에 가처분 채권자도 어떻게 강제 집행합니까? 등기를 뺏어가는 겁니다. 가처분 채권자는. 그렇죠. 그래서 이 처분 제한 등기 다음에도 소유권 이전 등기가 뒤따라 나온다고 했죠. 그래서 이게 안 되는 것처럼 이거 다 안 되는 겁니다. 일체성이 깨지게 돼요. 그렇죠. 그러면 을에게 전세권 등기 해줄 수 있습니까? 을이 취득한 건 전세권만 취득하죠. 소유권은 누가 갖고 있습니까? 갑이. 대지권도 누가 갖고 있습니까? 갑이. 그렇죠. 그 다음에
임차권 등기해 줄 수 있습니까? 있겠죠. 을이 취득한 건 임차권만 취득했어요. 소유권은 누가 왔습니까? 갑이. 대지권도 갑이. 일체성이 안 깨져요. 그렇죠. 이때 갑이 303호를 가지고 있으면서 요 대지권만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해줄 수 있습니까? 없죠. 소유권 이전의 가등기는요 안 되겠죠. 저당권 등기는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처분 제한 등기는 안 될 겁니다. 다 대지권의 일체성이 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안 될 겁니다. 그렇겠죠. 그 다음에 대지권을 갑이 을에게 지상권 등기해 줄 수 있습니까? 303호를 자신이 갖고 있으면서. 지역권 등기는요? 전세권 등기는? 왜 소리가 작아지세요? 임차권 등기는? 여기는 전세권, 임차권, 여기는 지상권, 지역권 이런 문구가 나올 수 있습니까? 건물이니까 안 되죠. 건물이니까 이게 다 빠진 거예요. 여기는 이거 됩니까? 네? 안 돼요. 불가능합니다. 이건 대지권의 일체성과 관련된 건 아니고요. 지분에 대해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등이 가능합니까? 안 되죠. 지분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지분이라서. 그렇죠. 그렇다면 101호 소유자부터 303호 소유자 1000원이 한 명이라도 빠지면 안 돼요. 1000원이 을에게 이 토지 전부나 일부에 대해서 이러한 등기해 줄 수 있습니까? 이건 가능하죠. 왜냐면 이건 지분이 아니죠. 이건 토지 자체가 되니까 이는 가능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일체성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지금 이 소유권 이전 등기, 이건 전부 다 공통점이 소유권 이전 등기가 뒤따라와서 일체성이 깨진다고 했죠. 그렇다면 대지권이 소유권이 아니라 만약에 지상권이라고 한다면, 대지권이 지상권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소유권이 나오는 게 아니라 지상권 이전의 가등기, 그 다음에 지상권부 저당권 등기, 지상권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등기, 이게 안 되겠죠.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만약에 이게 전세권이라고 한다면 이건 소유권이 아니라 전세권 이전 등기, 전세권 이전의 가등기, 그 다음에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 등기, 전세권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등기가 안 되겠죠.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여기서 지상권, 전세권 누가 갖고 있냐면 대지권이니까 갑이 가지고 있겠죠. 그러면 소유자는 따로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대지권이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일 때 소유자는 따로 있을 테니까 그 소유자가 B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해줄 수 있을까요? 그러면 이 B가 취득하는 소유권은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에 제한을 받는 소유권 취득하죠. 그러면 구분 소유권자는 여전히 대지권 갖고 있는 겁니까? 갖고 있는 거죠.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네. 좀 어렵죠. 그러면 지문을 다시 보겠습니다. 대지권에 대한 전세권 설정 등기는 하지 못한다. 맞았습니까? 맞죠. 왜요? 대지권은 비율로 존재하죠. 비율에 대해서는 전세권이 허용되지 않겠죠. 이건 일체성과 관련된 게 아니라 개념과 관련된 거예요. 전세권은 토지 자체에 대해서만 설정할 수 있지 지분에 대해서는 설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지권을 등기한 건물의 등기용지에는 그 건물만에 관한 전세권 설정 등기 할 수 있습니까? 있겠죠. 4번 건물이 등기 기록에 대지권 등기를 한 경우 권리의 목적인 토지 등기 기록 중 표지의 부에 대지권이 있다는 뜻을 등기해야 된다. 대지권이 있다는 뜻의 등기는 토지 등기 기록 해당 부의 등기관이 직권으로 하는 거죠. 그렇죠. 5번 별도 등기는 구분 건물 표지부 하단부에 이루어진다. 맞습니까? 네. 올해 별도 등기가 나올 거예요. 별도 등기가 이게 법무사 시험과 등기 공무원 시험 양쪽에서 출제가 됐기 때문에 별도 등기 꼭 기억해 두십니다. 나중에 모의고사에서 다시 한번 확인할 겁니다. 3번 다음은 등기 추정력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저당권 설정 등기의 경우에 담보권의 존재 자체뿐만 아니라 이에 상응하는 피담보 채권의 존재에도 추정력이 있다. 추정력이 미치는 물적 범위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추정력이 미치는 물적 범위. 민법에서도 하셨을 텐데, 첫 번째, 등기 권리 적법 추정. 두 번째, 등기 원인 적법 추정. 세 번째, 등기 절차 적법 추정. 이 세 가지를 꼭 외워두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 등기 권리 적법 추정이라 하면 등기부에 기록된 권리는 그 등기 명인에게 적법하게 존재한다라고 추정하는 효력이 있다는 겁니다. 이를 등기 권리 적법 추정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임차권 등기가 되어 있다면 등기 명인에게 임차권이 있다고 추정해 줍니다. 저당권 등기가 되어 있다면 저당권이 있다라고 추정을 해줘요. 전세권 등기가 되어 있다면 전세권이 있다라고 추정을 해줍니다. 맞습니까? 가등기가 되어 있다면 가등기 권리가 있다고 추정해 줍니까? 가등기는 추정력이 없죠. 네. 가등기는 순위보조 효력 하나만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저당권 등기가 되어 있다면 저당권의 등기명인에게 저당권이 있다라고 추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부정성에 의해서 뭐도 추정이 됩니까? 피담보 채권도 존재한다고 추정을 해주더라는 겁니다. 그렇겠죠. 그 다음에 등기원인 적법 추정. 등기부에 매매라고 기록되어 있다면 당사자 간의 매매가 실제로 있었다고 추정해 줍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증여라고 되어 있다면 증여가 있었다라고 추정해 주겠다는 겁니다. 이를 등기 원인 적법 추정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등기 절차 적법 추정. 등기가 이루어지기까지 각종 절차를 거쳤겠죠. 그 절차를 다 거쳤다고 추정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의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어 있다면 이때는 토지거래 허가 절차를 다 거쳤다고 추정해 줍니다. 무슨 뜻이겠죠? 대리인에 의해서 등기가 실행이 됐다면 대리권 수여 절차를 다 거쳤다고 추정해 줍니다. 이를 등기 절차 적법 추정이라고 불러요. 그렇죠?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등기 권리 적법 추정, 등기 원인 적법 추정, 등기 절차 적법 추정. 1번. 저당권 등기의 경우에 담보물권의 존재 자체뿐만 아니라 이에 상응하는 피담보 채권의 존재에도 추정력이 있다. 맞죠? 네. 수반성 때, 아니요. 부정성 때 왜 그렇습니다. 2번. 등기 신청 시에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하므로 등기 원인에도 추정력이 미친다. 맞겠죠? 등기 원인 적법 추정을 얘기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와 소유권 보존 등기가 인정되는 등기 원인의 적법 추정은 전 소유자에게도 인정된다. 맞습니까? 아, 틀렸죠? 네. 이걸 인적 범위라고 불러요. 인적 범위. 이 등기권리 적법 추정은 당사자에게 추정력이 인정이 될 겁니다. 그러면 제3자에게도 추정력이 인정이 됩니까? 네? 인정돼야 안 돼요? 된다고 했죠? 민법에서 하실 텐데. 그러면 당사자에게 이익이 된다면 추정력이 인정될 테고 추정력은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까? 네?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돼 있죠? 민법에서 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 더. 사자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다면 추정력 인정됩니까? 안 되겠죠. 허무인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다면 추정력 인정됩니까? 안 되겠죠. 이건 추정력이 인정이 안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권리 변동의 당사자 간에도 추정력을 추정할 수 있느냐? 이는 둘로 나눠서 판단을 해야 돼요. 첫 번째, 소유권 이전 등기. 이 추정력이 인정되는 근거는 뭐냐면 등기법, 민법 어디를 보더라도 추정력에 관한 규정은 없어요. 그래서 학설과 판례가 추정력을 인정해 주는데 학설과 판례가 그 추정력을 인정하는 근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뭐가 있을까요? 공동신청. 그렇죠. 그래서 전 소유자가 등기를 해줬기 때문에 전 소유자가 자신에게 불이익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등기를 해줬기 때문에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국가공무원이 해준 등기죠. 그래서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점유의 추정력이 민법에 의해서 인정이 되죠. 점유에도 인정이 되는데 보다 완비된 형태의 공시 방법인 등기에도 추정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 등기는 등기 절차를 다 거쳤죠. 그 절차를 다 거쳤기 때문에 추정력이 인정이 되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근거는 다양한데요. 가장 중요한 근거는 공동신청이에요. 공동신청.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는 전 소유자와 그 다음에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공동으로 신청한 자 등기죠.
따라서 이때는 공동 신청이기 때문에 전 소유자에게 추정력을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소유권 보존 등기는 공동 신청입니까? 단독 신청입니까? 단독 신청이에요. 따라서 전 소유자에게 권리 추정력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보존 등기도 전 소유자가 있을 수가 있어요. 여기 이런 부동산이 있습니다. 소유자가 갑이에요. 갑이 건물을 신축했습니다. 그러면 갑은 소유권을 가지겠죠. 이때 갑은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특약을 맺어요. 어떠한 특약을 맺느냐면 을의 이름으로 매수인 이름으로 보존 등기를 해준다면 대금을 좀 깎아주겠다. 이런 특약을 맺는 경우가 있어요. 그 특약에 의해서 요 을이 등기소에 가서 보존 등기를 신청합니다. 특약에 의해서. 그러면 등기부에는 이렇게 등기가 실행이 될 겁니다. 특약에 의해서 1번 소유권 보존 등기을 이렇게 등기가 실행이 돼요. 이게 뭡니까? 모두 생략 등기. 맞습니까? 이걸 얘기해요. 그러면 이때 갑과 을 사이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 보존 등기를 가지고 전 소유자 갑에게 추정력을 주장할 수 있느냐? 있다 없다? 없다. 왜요? 갑이 해준 등기가 아니라 을이 단독으로 신청한 등기니까. 그렇죠.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는 공동 신청이라서 전 소유자에게 추정력을 주장할 수 있지만 보존 등기는 단독 신청이기 때문에 전 소유자에게 추정력을 주장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요즘 자주 출제가 되죠. 그래서 이 지문은 틀렸죠. 어디가 틀린 겁니까? 보존 등기 이 부분이 틀린 지문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3번 등기부를 신뢰하고 거래한 자는 무과실로 추정되며 등기 내용에 대해서는 악의로 추정된다. 이거 맞습니까? 이걸 좀 헷갈려 하시는데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이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소유권 이 안에는 물권 행위가 있죠.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이루어지면 갑이 가진 소유권은 을의 소유권으로 변동이 될 겁니다. 이때 갑과 을 사이에 매매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가 되면 안에 있는 물권 행위도 같이 실효되죠. 이를 물권 행위 유인성설 유인론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 소유권은 자동적으로 복귀가 될 겁니다. 소유자는 누굽니까? 갑이 소유권자예요. 그러면 을은 소유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면 이 등기는 갑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등기이기 때문에 말소돼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말소되지 않은 상태로 등기부에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요 을은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 걸 이용해서 병과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이 을과 병이 병의 이름으로 등기를 해줬습니다. 이때 이 병은 소유권을 취득합니까? 못합니까? 못하죠. 무권리지 처분행위라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합니다. 다만 107조, 108조, 109조, 110조 제3자 보호 규정에 해당이 될 때만 예외적으로 소유권 취득하는 겁니다. 원칙은 소유권을 취득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을에게 소유권이 없다는 사실을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서원이. 모르는데 과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무과실. 이걸로 추정이 되더라는 겁니다. 서원이 무과실로 추정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하지만 권리는 취득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이 A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줍니다. 그래서 A는 저당권 등기를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때 이 갑은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이루어지면 을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될 겁니다. 이 을은 매매 계약 체결할 때 등기부 확인하겠죠? 맞습니까? 등기부 보통 확인할 테니까 등기부를 확인하지 않고 요 매매 계약 체결하고 등기까지 이루어졌을 때 요 을은 이 A가 이 부동산에 대해서 저당권 등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통 알까요? 모를까요? 알겠죠? 설령 몰랐다고 한다면 가실이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있겠죠? 이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사안이 달라요. 사안이. 이때는 선이 무과실로 추정이 되는 것이고 이때는 알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만약에 몰랐다고 하더라도 가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는 겁니다. 유가실. 선이 유가실로 추정이 되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사안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반대되는 용어가 쓰이고 있죠. 그렇죠. 사안이 다르니까 둘 다 맞는 지문이에요. 그렇죠. 그럼 지문을 보시면
등기부를 신뢰하고 거래한 자는 무과실로 추정되며. 그렇죠. 이 등기부를 신뢰하고 거래한 자는 무과실로 추정되죠. 선의 무과실. 그렇죠. 그 다음에 등기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것을 추정하죠. 네. 그래서 맞는 지문이에요. 그 다음에 특별조치법에 따라 격려된 등기는 강한 추정력이 인정되고, 보통 이 추정력은 70에서 80%는 신뢰할 수 있을 때 이를 추정력 이렇게 불러요. 70에서 80% 신뢰할 수 있을 때. 그런데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이걸 90%까지 끌어올립니다. 이걸 90%까지 끌어올려요. 그러면 추정력이 깨질 가능성은 더 줄겠죠. 맞습니까? 그 추정력을 깨기 위해서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보증서, 확인서가 허위 위조되었다는가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 입증해야지만 깨집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지만 깨진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90%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요. 뭐에 의해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그렇죠. 하나 더 기억하셔야 될 게 있는데, 거기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점, 여기에 해당되는 거 하나만 기억하죠. 자인, 스스로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이거 외우니라고 오늘 전철 내내 자지도 못하고. 네. 그러니까 보증서 또는 확인서가 허위 위조되었음을 자인한다면, 스스로 인정한다면 추정 깨질까요? 안 깨질까요? 깨지겠죠. 이때도 깨집니다. 그래서 요 깨지는 그 범위가 굉장히 축소가 된 겁니다. 요게. 그래서 맞는 지문이고, 그 다음에 비읍, 전 등기의 접수일자, 접수번호, 원인일자 등이 불명으로 기재된 멸시 회복 등기도 적법하게 처리된 것이라고 추정된다. 맞는 지문인데요. 판례 문구인데, 아까 물적 범위 중에서 등기 절차 적법 추정 기억나십니까? 등기 절차를 다 거쳤다고 추정을 하기 때문에 이것도 맞는 지문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부동산 물건의 발생, 변경, 소멸 등 권리의 변동을 직접 발생케 하는 등기로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등기에 등 등기의 추정력이 인정된다. 말소 등기에도 추정력이 인정이 돼요. 이게 뭐 어떤 추정력이 인정이 될까요? 등기 절차 적법 추정. 그렇죠. 말소 등기가 적법하게 절차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추정이 됩니다. 이것도 말소 등기도 이것도 좀 기억하시죠. 말소 등기에도 추정력이 인정된다는 거. 이것도 기억해 두십니다. 그럼 정답은 1번이 될 겁니다. 4번. 등기 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 또는 등기필 정보에 관한 설명을 드린 것은 올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특히 등기 완료 통지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등기필 정보 또는 등기 완료 통지가 나올 텐데, 특히 등기 완료 통지를 좀 기억해 두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것 좀 보겠습니다. 거의 맞춘 적은 없어요. 그래도 나올 것 같아요. 네. 예전에 등기필증이라는 제도가 있다라고 했죠. 이 등기필증은 두 가지 기능을 수행한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영수증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죠. 영수증으로 작성된 등기필증은 누구에게 작성 교부됐습니까? 신청인에게. 기억나십니까? 두 번째, 등기 의무자에게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등기관에게 확인시키는 기능을 수행했죠. 신청인, 즉 등기 권리자로서 받은 등기필증을 등기 권리자가 등기 의무자로 전환이 됐을 때 그 등기 의무자에게 권리가 있다는 것을 등기관에게 확인시키는 기능으로서 등기필 정보를 등기 의무자는 등기소에 제공했죠. 등기필증을. 그렇죠. 그래서 이 두 가지 기능을 등기필증이 수행을 했었는데, 이제 이거는 더 이상 작성되지 않는다고 했죠. 폐지가 됐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개의 기능을 다른 제도가 대신해야 되는데, 이 기능은 누가 대신한다고 했습니까? 등기완료 통지. 이거 여러 번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기능은 누가 대신한다고 했습니까? 등기필 정보. 이 기능을 대신한다고 했죠. 그러면 이 등기필 정보는 이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되죠. 첫 번째, 권리에 관한 등기일 것. 권리에 관한 등기가 아니라고 한다면 등기필 정보 작성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따라서 표제부 등기는 등기필 정보가 작성됩니까? 안 된다고 했죠.
이름, 주민번호, 주소가 바뀌는 등기명의 표시 변경 등기는 등기필정보가 작성됩니까? 안 된다고 했죠. 두 번째, 등기신청인이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등기신청인이 없는 등기는 등기필정보가 작성됩니까? 안 되죠. 직권에 의한 소유권 보존 등기, 등기필정보가 작성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등기부에 새로운 등기명의인이 기록이 될 때 등기필 정보가 작성이 된다고 했죠. 그래서 등기 권리자가 있을 때 항상 작성되는 게 아니라 등기 권리자가 새로운 등기명의인으로서 등기부에 기록이 될 때 그때만 작성이 된다고 했습니다. 기억나실까요? 네 번째, 등기 신청인과 새로운 등기명의인이 같은 사람일 때 이때 작성이 된다고 했죠. 다른 사람일 때는 작성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등기부에 새로운 등기명의인이 기록되는 등기가 등기필 정보가 작성이 되는데 말소 등기는 등기부에 새로운 등기명의인이 기록됩니까? 안 되죠. 말소 등기도 공동신청이라서 등기 권리자는 있지만 이때 말소 등기 등기 권리자가 등기부에 새로운 등기명의인으로서 기록이 됩니까? 안 되죠. 따라서 말소 등기는 등기필 정보가 작성되지 않아요. 전세금이 10억에서 15억으로 늘어났다는 겁니다. 전세권 변경 등기. 비담보 채권액이 10억에서 15억으로 늘어났다는 겁니다. 저당권 변경 등기. 새로운 등기명의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그때는 등기필 정보가 작성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세권자가 A인데 또 하나가 또 늘어났다는 건 B로, A, B로. 그럼 이때는 전세권 변경 등기 똑같이 할 텐데요. 이때는 등기필 정보 작성됩니까? 작성되겠죠. 새로운 등기명의인이 있을 테니까. 합의자가 A, B에서 A, B, C로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면 합의 등기명의인 표시 변경 등기할 텐데 이때도 등기필 정보 작성되겠습니까? 작성이 될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꼭 기억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때 이 등기필 정보가 요 새로운 등기명의인에게 작성돼서 통지가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요 네 가지 요건이 충족이 될 때는. 그렇죠. 그렇다면 다른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때는 등기필 정보가 작성된다고 했습니까? 안 된다고 했습니까? 안 된다고 했죠. 등기 신청인과 새로운 등기명의인이 다른 사람일 때는 등기필 정보는 작성되지 않는다고 했죠. 따라서 통지도 안 될 겁니다. 다른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때 작성되지도 않을 테니까 아예 통지도 안 될 겁니다. 그러면 이 다른 사람일 때 네 가지를 반드시 암기하시라고 했죠. 첫 번째 뭐가 있었죠? 성서한 등기 의무자가 판결서를 가지고 등기를 신청할 때 이때 등기 신청인은 누굽니까? 등기 의무자. 등기부에 이름이 기록되는 자는 누굽니까? 등기 권리자죠. 이때는 등기 권리자가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라서 등기필 정보는 작성되지 않는다고 했죠. 두 번째 뭐가 있었죠? 채권자 대위 신청. 이 채권자 대위 신청의 경우 신청인은 누굽니까? 채권자죠.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가는 자는 누굽니까? 채무자죠.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가는 자는 채무자 아닙니까? 그렇죠. 이때도 등기필 정보는 작성되지 않을 겁니다. 세 번째, 직권에 의한 소유권 보존 등기. 직권에 의한 소유권 보존 등기. 직권이니까 마치 등기관이 신청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가는 자는 다른 사람이죠. 보존 등기명의. 다른 사람이니까 이때도 등기필 정보는 작성되지 않습니다. 이때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가는 자는 누굽니까? 보존 등기명의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관공서의 촉탁 등기. 관공서의 촉탁 등기. 이 관공서는 등기 권리자일 때를 얘기해요. 이때도 등기필 정보는 작성되지 않는다고 했죠. 그렇죠. 이 관공서는 등기필 정보가 필요가 없어요. 등기 진정성이 확보됐다고 평가하기 때문에 관공서의 촉탁 등기는 등기필 정보가 작성되지 않습니다. 관공서 이름으로 등기필 정보가 작성되지 않아요. 이거는 다른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때 등기 권리자가 관공서가 아니라 등기 권리자가 따로 존재한다면 이때는 등기필 정보가 작성됩니까? 안 됩니까? 된다고 했죠. 예를 들어서 저당권이 실행이 되면 경매 절차를 통해서 경락인에게 소유권이 넘어가죠. 그럼 경락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죠. 그 등기는 법원의 촉탁에 의한 등기입니다. 그러면 경락인이 등기 권리자, 그 다음에 법원의 촉탁. 그러면 관공서가 등기 권리자가 아니죠.
경락받은 자가 등기 관리자죠. 이때는 등기필 정보가 작성이 됩니다. 그때는 그래서 감공서가 등기 관리자로서 촉탁할 때 이때만 등기필 정보가 작성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면 요 네 가지를 반드시 외워두셔야 돼요. 그러면 이러한 등기명인에게 등기필 정보가 작성 통지되지 않으니까 다른 방법으로 알려줘야 된다고 했죠. 그 다른 방법이 뭐라고 했습니까? 등기완료 통지. 이 등기완료 통지는 등기필 정보 대용으로 해주는 등기완료 통지예요. 등기필 정보 작성되지 않기 때문에 등기필 정보 대신 해주는 등기완료 통지입니다. 그래서 등기완료 통지는 두 가지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영수증으로서의 등기완료 통지, 신청인에게 작성 통지되는 영수증으로서의 등기완료 통지 하나가 있고, 등기필 정보 대용으로 하는 등기완료 통지, 이렇게 둘로 나눠지게 돼요. 이때 이 등기완료 통지는 하나가 더 추가돼야 돼요. 이것도 좀 외워두시는데 이전에 강조를 드린 거예요. 등기필 정보가 한 번만 만들어진다고 했죠. 그러면 등기필 정보가 없어졌을 때는 등기필 정보 대신 소유권자임을 확인시켜야 된다고 했죠. 세 가지가 있었는데 뭐가 있었습니까? 첫 번째, 직접 출석해서 확인을 받고 확인 조서가 작성이 된다고 했죠. 두 번째 뭐가 있었죠? 위확인 정보 플러스 인감증명. 이때는 대리인이 등기를 시작하는 것이고, 대리인이 변호사, 법무사일 때는 등기필 정보가 없어졌을 때 위확인 정보 플러스 인감증명으로 대신한다고 했죠. 두 번째, 대리인이 일반인일 때는 등기필 정보 대신 뭘 제출한다고 했습니까? 공증정보 플러스 인감증명. 맞습니까? 그러면 위확인 정보나 공증정보로서 등기필 정보를 대신할 때는 이는 대리인이 등기 시작한 거죠. 근데 그 대리인이 등기필 정보를 제공한 게 아니라 위임 확인 정보나 그 공증 정보로 제공한 거죠. 맞습니까? 그렇다면 이때는 본인이 등기 의무자에게 등기 완료 통지를 해줘야 됩니다. 본인이 등기 의무자에게 등기 완료 통지를 해줘야 돼요. 다시요. 위임 확인 정보, 공증 정보로서 등기를 신청했을 때는 본인인 등기 의무자에게도 등기 완료 통지를 해줍니다. 그래서 등기 완료 통지, 영수증으로서의 등기 완료 통지, 그리고 요 5가지 꼭 외워두시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그렇죠. 그러면 지문을 보겠습니다. 1번,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여 등기필 정보를 통지받은 자가 그 소유권을 양도하기 위하여 이전 등기를 신청할 경우 등기필 정보의 제공으로 등기필증의 제출을 대신할 수 있다. 맞겠죠? 등기필증이 수행했던 기능은 등기필 정보가 대신한다고 했죠. 2번,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경우 등기필증 내지 등기필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 맞았습니까? 네? 이 등기필 정보는 등기 의무자가 등기소에 제공하는 거죠. 따라서 공동 신청의 경우 등기필증이나 등기필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하는 겁니다. 단독 신청의 경우에는 제공할 필요가 없다고 했죠. 그렇죠. 다만 예외적으로 단독 신청일지라도 등기 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등기 의무자는 등기필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한다고 했죠. 그 대표적인 게 뭡니까? 승소한 등기 의무자의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 이때는 등기필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해야 됩니다. 승소한 등기 관리자가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할 때는 등기필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어요. 등기 의무자일 때. 하나 더 기억하죠. 가등기, 말소 등기를 가등기 명인이 단독 신청할 때도 등기필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합니다. 다시요. 가등기 명인이 가등기 권리를 포기하고 단독으로 말소 등기 신청할 수 있죠. 기억나십니까? 그때도 등기필 정보를 제공합니다. 왜냐하면 가등기 명인은 등기 의무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요. 가등기, 말소 등기를 가등기 명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때라도 그때도 등기필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정도는 좀 외워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시요.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할 때, 가등기, 말소 등기를 가등기 명인이 단독 신청할 때, 이때도 등기필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 다음에 3번, 소유권 보전 등기 또는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경우 등기필증 또는 등기필 정보를 요하지 않는다. 왜요? 단독 신청이니까. 그렇죠. 4번, 등기관리자가 판결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경우 등기필 정보 또는 등기필증을 요하지 않는다. 맞겠죠?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경우 등기필증, 등기필 정보를 요하지 않는다. 맞습니까? 틀렸죠?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포괄 유증이건 특정 유증이건 유언 집행자 또는 상속인이 등기 의무자,
유증을 받은 자가 등기 권리자로서 공동 신청한다고 했죠. 공동 신청이니까 등기필증이나 등기필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 그래서 이 등기필증, 등기완료통지 요약집을 통해서 꼼꼼히 봐주셔야 돼요. 올해 나올 것 같아요. 특히 등기완료통지가 나올 것 같아요. 저의 동물적 본능으로서. 안 나오면 여러분 팔자고. 네, 나올 것 같아요. 왜 나올 것 같냐면 법무사 시험과 등기공무원 시험 양쪽에서 출제가 됐습니다. 출제자가 똑같아요. 대법원 공무원들이에요. 그러니까 좀 기억해 두십니다. 그 다음에 5번. 등기 신청의 각하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번.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하는 것은 처분이 아니라 취득이라고 했죠. 따라서 처분금지 가처분이 가능합니까? 안 되죠. 가등기 권리를 다른 자에게 이전하는 것 또는 양도하는 것은 처분이죠. 따라서 처분금지 가처분이 가능합니까? 그건 된다고 했죠. 다시요.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를 하게 되면 소유권이 없다가 소유권이 생기죠. 이는 취득이지 처분이 아니에요. 따라서 처분금지 가처분이 불가능합니다. 가등기 권리를 가지고 있다가 가등기 권리를 다른 자에게 넘겨버리면 이전하는 거, 양도하는 거. 그럼 가등기 권리가 있다가 없어지죠. 이는 처분이죠. 따라서 이는 처분금지 가처분이 가능하게 됩니다. 가등기 이전에 처분금지 가처분이 가능합니다. 본등기하는 것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은 불가능해요. 그렇죠. 니은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등기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이거 될까요? 안 될까요? 가등기는 채권적 청구권에 대해서만 가등기가 가능하다고 했죠. 물권적 청구권은 가등기가 허용되지 않죠. 그래서 이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등기 청구권은 원칙은 물청이에요. 물청 아닙니까? 이거 민법에서 하셨을 텐데 여기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이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물권행위도 들어가 있다고 했죠.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을의 이름으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매매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가 될 겁니다. 그러면 소유권은 자동적으로 갑에게 복귀되겠죠. 그리고 을명의 이 등기는 갑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등기죠. 따라서 갑은 을에게 이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갑이 을에게 청구하는 이 말소 등기 청구권은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등기 청구권은 소유권에 근거한 청구권이죠. 맞습니까? 따라서 물권적 청구권이에요. 따라서 물권적 청구권이니까 가등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이런 경우는 있을 수가 있어요.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 특약을 맺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특약을 맺느냐면 매매가 무효 취소 해제가 될 때는 을은 그 즉시 등기를 말소해 준다 라는 문구가 특약으로서 계약서에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러면 그 특약에 근거해서도 말소 등기 청구할 수 있겠죠. 그럼 그 특약에 근거한 말소 등기 청구권은 물청인가요? 채청인가요? 이건 계약에 근거한 청구권이라서 채청이겠죠. 그러면 이때는 가등기가 가능해요. 근데 만약에 이걸로 출제가 된다면 이러한 문구가 있어야 돼요. 이게 원칙이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법무사 시험에는 종종 나와요. 그래서 아무 문구도 없다면 물청. 그런데 계약에 이런 문구가 있다면 채청. 채청일 때는 가등기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등기법에 보면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소멸의 청구권은 가등기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소멸의 청구권이 바로 계약에 근거한 말소 등기 청구권이에요. 이게. 괜히 얘기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디귿을 보죠. 저당권을 피담보 채권과 분리하여 다른 채권에 담보로 하는 등기 가능합니까? 불가능해요. 수반성에 의해서. 그렇죠. 그래서 피담보 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게 되면 저당권도 따라가죠. 그래서 저당권부 채권질권, 저당권부 채권담보권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저당권부 채권질권과 저당권부 채권담보권은 주등기, 부기등기, 부기등기. 그렇죠. 소유자로부터 두 번째니까 부기등기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일부 지분에 대한 소유권 보존등기 가능합니까? 안 되죠. 공유자 1위는 자신의 지분만에 대해서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전원 명의로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상속인 1위는 자신의 지분만에 대해서 상속등기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전원 명의로 상속등기 신청할 수 있다. 포괄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좀 예외죠. 포괄 유증을 받은 자 1위는
자신의 지분만에 대해서 포괄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이 가능합니까? 이건 가능하다고 했죠. 그렇죠. 그 다음에 가등기권자 1위는 자신의 지분만에 대해서 본등기 신청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전원 명의로 본등기 신청할 수 있습니까? 없다고 했죠. 여러 번 반복했어요. 네. 그 다음에 가처분 등기 이후에 제3자 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까? 가처분 등기는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를 얘기하는데 금지라는 용어는 쓰고 있지만 금지의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죠. 그래서 처분 제한 등기라고 부르는 겁니다. 채권자가 100% 승소 판결을 받는다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이 가압류 등기, 가처분 등기가 실행이 됐다고 하더라도 처분이 가능해요. 금지의 의미는 없다고 그랬죠. 네. 이 가처분 등기도 보니까 공무사 시험과 공무원 시험에 출제가 되고 있어요. 지금 올해 양께 다 출제했는데 아마 내일 상세하게 설명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가처분 등기. 네. 그래서 이것도 요즘 자주 나오니까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가처분 등기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이건 가능하다고 했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될 겁니다. 말소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권리의 말소 등기는 단독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맞습니까? 등기가 실행되는 방법과 말소되는 방법과 말소 회복되는 방법은 같은 방법이라고 했죠. 실행되는 방법이 공동신청이면 말소도 공동신청, 말소 회복도 공동신청. 실행되는 방법이 법원의 촉탁이면, 공소의 촉탁이면 말소도 촉탁, 그 다음에 말소 회복도 촉탁. 명령이면 명령. 직권이면 직권. 같은 방법이 원칙이라고 했죠. 그러면 보통 권리에 관한 등기는 공동신청이 원칙이죠. 그럼 말소도 어떻게 됩니까? 공동신청. 그래서 공동신청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등기라고 한다면 이때 말소도 공동신청인데 다만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만 뒤바뀌게 될 겁니다. 그래서 1번 질문 틀렸고요. 2번 말소할 권리가 전세권 또는 저당권인 경우에 재권 판결에 의하지 않고 전세금 반환 증서 또는 영수증에 의하여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말소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거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이것 좀 보겠습니다. 이거 여기에 이전에 했던 거예요.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이 을에게 전세권을 설정해 줍니다. 그래서 을은 전세권 등기를 했을 테고 전세권을 취득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전세권 설정 계약서에 존속기간이 기록되어 있겠죠. 계약서에. 그렇죠. 존속기간이 종료가 됐다는 겁니다. 계약서에 기록된 존속기간이 종료가 됐다는 겁니다. 종료가 됐다면 이 전세권은 어떻게 됩니까? 소멸되겠죠. 따라서 이 전세권은 말소가 이루어져야 될 겁니다. 이 등기가 말소됨으로 인해서 불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을 등기의무자. 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갑 등기권리자. 그래서 말소 등기를 이렇게 공동으로 신청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을이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겁니다. 이 소재가 불분명, 즉 행방불명이 됐을 때 을은 말소 등기 신청할 수 없겠죠. 그럼 갑의 입장에서는 이 을이 나타날 때까지 계속 기다려야 됩니까? 따라서 을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으니까 갑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그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어요. 뭐가 있냐면 전세권 설정 계약서가 있을 텐데 이 계약서는 존속기간이 계약서 안에 들어가 있겠죠. 그러면 계약서에 기록된 존속기간이 경과가 됐다는 것을 등기관에 확인을 시키면 됩니다. 맞습니까? 두 번째, 전세기간 종료가 되면 이 갑은 을에게 무엇을 돌려줘야 됩니까? 전세금 돌려줘야 되죠. 따라서 전세금이 반환이 됐다는 것을 등기관에게 확인시켜야 돼요. 요 두 가지 서류가 있을 때는 을이 소재 불명일 때 나타나지 않아도 단독으로 신청할 수가 있었습니다. 옛날에. 이게 만약에 이게 저당권 등기라고 한다면 소재 불명일 때 저당권 설정 계약서 여기는 무엇이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변제기가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변제기. 언제까지 변제한다. 그렇죠. 그 다음에 영수증.
갑이 을에게 변제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영수증. 요 두 가지 서류가 있을 때는 단독으로 저당권의 말소 등기를 신청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거 안 나타나니까 이렇게라도 인정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제도가 폐지가 됐습니다. 더 이상 이건 불가능해요. 이 제도가 폐지가 된 겁니다. 예전에는 이런 서류가 있다면 단독으로 전세권이나 저당권 등기, 말소 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가 있었는데 이 제도가 폐지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 방법을 사용해서 단독으로 말소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남아있는데 그 하나가 뭐냐면 이 갑이 법원에 공시채고를 신청합니다. 이 공시채고라는 것은 법원 게시판을 통해서 채고할 때 이를 공시채고라고 불러요. 법원 게시판을 통해서 언제까지 나타나라고 채고할 때 공시채고라고 얘기합니다. 법원 게시판을 통해서 하는 거니까 법원에 신청해야 되겠죠. 동시에 채권 판결이라는 걸 신청합니다. 이 채권 판결은 권리를 제거하는 판결이라는 뜻이에요. 권리를 제거하는 판결. 그러면 법원은 먼저 공시채고합니다. 언제까지 나타나라고 채고를 하게 돼요. 누구에게? 을에게.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나타나지 아니할 때는 법원이 채권 판결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이 채권 판결도 판결의 일종이니까 요 갑은 요 판결서를 가지고 단독으로 신청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뭐를? 말소 등기를. 요거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그래서 이 제도는 아직 살아 있습니다. 요 제도는 살아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문을 다시 보시면 말소할 권리가 전세권, 저당권인 경우에 채권 판결에 의하지 않고 전세금 반환 증서 이건 뭡니까? 전세권 말소 등기겠죠. 영수증 이건 뭡니까? 저당권 말소 등기겠죠. 물론 서류, 계약서도 같이 제출하는 겁니다. 이 영수증에 의하여 등기 권리자가 단독으로 말소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틀린 집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번 갑을병 순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상태에서 을 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할 때는 등기상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 병의 승낙이 있어야 된다. 이거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틀렸죠. 제3자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아니죠. 이것도 좀 보겠습니다. 여기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이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이 안에는 물권행위가 있겠죠.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해줍니다. 을은 병과 매매 계약을 체결할 테고 이 안에 물권행위가 있겠죠.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등기부에는 이렇게 등기가 될 겁니다. 1번 소유권 보존 갑에서 2번 소유권 이전 을 3번 소유권 이전 병. 이때 갑과 을 사이에 매매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가 됐다는 겁니다. 무효 취소 해제. 그래서 소유권은 자동적으로 복귀가 되죠. 따라서 소유자 누굽니까? 갑. 그런데 등기 명의는 누구 명의로 되어 있습니까? 병 명의로 되어 있죠. 이 병 명의 등기는 갑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등기라서 이 등기는 말소가 되어야 될 겁니다. 이 등기가 말소됨으로 인해서 불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병이자, 등기 의무자. 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을입니다. 등기 권리자. 그래서 말소 등기를 이렇게 신청하러 갈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을이라면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겠죠. 안 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위 신청. 대위 신청을 통해서 병명의 등기를 말소하는 겁니다. 그럼 이 등기가 말소가 되면 이제 누구 명의로 회복이 됩니까? 네? 을의 명의로 회복이 되죠. 이 소유권 이전 등기도 갑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등기라서 말소가 돼야 됩니다. 등기가 말소됨으로 인해서 불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을 등기 의무자. 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갑 등기 권리자. 그래서 말소 등기를 이렇게 신청하게 될 겁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등기가 말소되게 되면 등기부만 놓고 볼 때 병은 손해가 발생합니까? 손해가 발생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가 없어요. 왜요? 이게 말소된 다음에 이게 말소가 되는 거죠. 따라서 이 등기가 말소된 당시에는 병은 등기부에서 이미 지워진 상태입니다. 따라서 손해 여부를 판단할 수가 없는데요. 이것도 기억해 두십니다. 이 등기의 말소의 등기 의무자는 갑이 아니라 을이라는 거. 그렇죠. 이것도 출제된 적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대위 신청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3번 지문은 맞는 지문이 되고 4번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의 기회,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 이후에 된 금전환권 설정 등기는 등기관이 등기명인에게 직권 말소하겠다는 통지를 한 후 소정의 기간을 기다려 직권으로 말소한다. 이것도 종종 나오는데요. 소유권 이전의 가등기 후, 소유권 이전의 본등기 전에 이루어진 중간 처분의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하죠. 무권리자의 처분에 이루어서 직권으로 말소합니다. 이때 직권으로 말소한 다음에 그 등기명인에게 사후에 통지하는 겁니다. 사전 통지가 아니라 사후 통지예요. 무엇과 구별하셔야 되냐면 우리 부동산 등기법 제29조 제1호 위반, 관할 위반, 29조 제2호 위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거기에 해당이 될 때는 당연무효 직권말소 이의신청이죠. 맞습니까? 그때의 말소는 사전 통지입니다.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이의신청할 수 있음을 통지한 다음에 이의신청이 없을 때 말소합니다. 다시요. 소유권의 가등기 후 소유권의 본등기 이전에 이루어진 중간 처분의 등기 직권말소는 통지가 사후 통지. 29조 제1호 위반, 2호 위반의 직권말소는요. 사전 통지 두 개를 구별하십니다. 그 다음에 5번 등기를 신청할 권리가 실제법상 허용되지 않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등기관의 착오로 등기가 완료가 된 때는 등기관은 직권으로 등기를 말소한다. 이게 뭡니까? 등기시청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그렇죠? 실체법상 허용되지 않으니까 등기시청 사건이 아니죠. 등기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따라서 29조 제2호 위반 당연무효 직권말소 이의신청. 여기서의 말소는 뭐라고요? 사전 통지. 그 위에 등기관이 등기명인에게 직권말소하겠다는 통지를 한 후 소정의 기간을 기다려 직권으로 말소하는 게 바로 5번에 해당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정답은 5번. 여기까지만 하죠. 다음은 맞을 것 같으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거는 전통적으로 많이 출제되는 문제를 집어넣은 거고요. 그 다음에 10월 달에 동영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작년에 법무사 등기공무원 문제들을 한 20여 문제를 집어넣을 거예요. 그건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테고요. 오늘 고생하셨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